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시는 케일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과학 연구들을 통해 케일 섭취와 관련된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일을 꺼려하셨던 분들에게는 안심이 되는 소식이고, 매일 케일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제분자과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분석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이 123개의 개별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케일이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에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일에 포함된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과학적 사실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양의 케일 섭취는 갑상선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제가 되는 수준이 하루에 1kg 이상의 생케일을 몇 달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양이죠. UCLA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15명이 7일 동안 매일 450ml의 케일 주스를 마셨을 때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케일 애호가들도 마시기 어려운 양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케일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바로 중금속 축적 문제였습니다.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에서 52세 여성이 매일 케일을 섭취한 후 탈륨이라는 중금속 수치가 정상의 7배로 증가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케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과학적 사실을 파헤쳐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연구는 동료 검토를 거친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상관관계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체코에서 진행된 정식 연구에 따르면 케일이 다른 채소에 비해 탈륨을 더 많이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로 광산 지역이나 산업 오염 지역에서 재배된 케일에 국한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미국 식품의학청의 총식단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농업 지역에서 재배된 케일이 안전한 수준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일반 마트에서 구입하는 케일은 안전하다는 뜻이죠.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케일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미국 갑상선 학회는 일반적인 양의 케일 섭취는 기존 갑상선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첫째, 케일을 요리해서 드세요. 30분간 끓이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90% 감소하며 단순히 살짝 데치기만 해도 78% 이상 줄어듭니다. 둘째, 요오드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하루 150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를 섭취하면 케일의 고이트로겐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 소금, 해산물, 유제품 등으로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케일은 집중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시금치, 근대, 콜라드 그린 등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잎채소들도 훌륭한 영양가를 제공합니다. 시금치는 케일보다 엽산, 비타민 A, 철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콜라드 그린은 케일보다 칼슘 함량이 18% 높고 비타민 E는 242% 더 많습니다. 근대는 칼로리가 가장 낮으면서도 철분 함량이 케일보다 16% 높습니다. 하지만 케일의 비타민C 함량은 다른 잎채소보다 165% 높으며 비타민 K도 매우 풍부합니다. 각 채소마다 고유한 영양학적 장점이 있으므로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케일 섭취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케일의 높은 비타민 K 함량이 약물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일정한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신장결석 경력이 있는 분들은 케일의 옥살산 성분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보다는 훨씬 적지만 말이죠. 갑상선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물 복용 후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고 케일을 섭취하세요. 케일의 식이섬유가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내분비학 전문의 제프리 가버 박사는 케일의 갑상선 관련 위험은 매우 낮으며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영양학자들은 케일의 심혈관, 건강, 암 예방, 뼈 건강에 대한 이익이 잠재적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는 일주일에 1.5컵에서 2컵 정도의 진한 녹색 채소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케일은 이 권장량에 포함되는 우수한 선택지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1컵 정도의 조리된
케일 섭취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생케일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은 케일을 추천합니다. 갑상선 질환자의 경우 케일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꼭 요리해서 드시고 요오드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케일은 엽산과 칼슘의 좋은 공급원이므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케일을 유기농 제품으로 선택하면 농약 노출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산지의 제품을 번갈아 구매하면 특정 지역의 토양 오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케일은 분명히 영양가가 뛰어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과도한 섭취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케일을 즐기시되 다른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들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일에 대한 갑상선 위험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며 중금속 축적 문제도 특정 오염 지역에서 재배된 케일에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식단에서 케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최신 과학 연구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이 케일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 관리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